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저녁 8시 52분입니다. 내일은 한국 증시 휴장이라 영상 녹화 하루 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하락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 중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 하락한 거는 하락 전환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 그런 걸 부여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강하다.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상승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많죠. 그죠? 시장 분위기가 아직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들 사이좋게 섞여 있는데 초록색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나스닥인데, 나스닥 일봉인데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마감이죠. 요게요. 예. 장중에 훅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 여기까지 훅 빠지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 달면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낙폭을 결과적으로 5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은요, 그죠? 여기를 못 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직전 고점, 여기가 직전 고점인데 직전 고점 저항 여기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잘 버틴 겁니다. 결국 5일선 위에서 마감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시장 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이 아직까지 강해요. 이렇게 강한데 강하긴 강한데 문제는 이 위쪽으로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쪽에 부담스러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갖고 많이 먹을 자신이 없으니까, 목표치가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금 목표치를 크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레벨업을 목표치로 잡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일단 여기를 못 넘는다라고 보는 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답한 구간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주식 사봐야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안 사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단기적, 중기적으로 일단 이 강세 분위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주식을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내다 팔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다. 그죠?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이런 매수세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 이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가려면 요 자리일 것 같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종가, 이 자리 붕괴되면은 좀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보이는 모습은 미국 증시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죠. 그죠? 미국 증시 상승 탄력 둔화. 미국 증시가 오를 만큼 올라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렇게 요건 유로화죠. 네,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유로화가 강하고요.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은 이건 뭐죠?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요. 그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 증시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미국 증시가 대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버티고 있으면서 상승 탄력만 떨어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래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 그죠? 주식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달러 약세, 미국 증시 그 상승 둔화는 다른 나라 증시의 강세,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요거 변동성인데, 보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오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5일선 위에 못 올라왔죠.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을 맞고 지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여기 지금 여기 바닥 하나, 여기 바닥 하나, 여기 바닥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자리 지지역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버티고 있긴 한데, 5일선 위로 지난 금요일 날에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변동성은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좀 강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전반적으로 미국이고 뭐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지난 요때 5월 12일 월요일날 급등했던 피로감을 잘 건전하게 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미국 반도체 섹터도 뭐 하여튼 여전히 좀 약하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그 지수는 5일선을 지켜도 이 반도체는 5일선을 지금 깨고 있는, 5일선을 깬 모습이죠. 확실히 반도체는 요즘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평선들이 꺾이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또한 그렇습니다. 그죠? 엔비디아도 이 보시다시피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들을 잘 못 높이고 있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이렇게 좀 부진합니다.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내려앉았죠. 그죠? 어떤 꼭지점만, 단기 혹은 중기적인 꼭지점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당분간 어쨌든 미국 반도체는 좀 약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대장도 이렇게 약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렇게 답답한 구간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위쪽에 무거운 저항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부근도 못 가고 벌써 상승 탄력이 이 모양이니까 그죠? 나스닥과 비슷한 느낌도 좀 있긴 있죠.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이런 대형주가 이런 모습이라면 미국 증시는 당분간 상승 탄력 둔화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경제지표, 물가지표 덕분에 채권 시장은 일단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바닥만 확인을 하고 있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한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 봐야 여기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0년물 선물 보고 계시는데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를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그래야 뭐 여기 혹은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상승 목표치가 열립니다. 지금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 되고 있죠. 이 자리를 넘지 못해가지고 지금 답답한 구간입니다. 빨리 이 자리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 요렇게 박스권에서 놀다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뭐 여기 전저점 그리고 어쨌든 당분간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쉽게 깰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은 일단은 특별한 이슈 없으면 여기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주식시장이 이 금리 때문에 흔들릴 일은 일단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주에 그래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긴 있는데 당장 오늘 밤에 이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 밤에 제조업 PMI 발표되고요. 파월 연설도 있네요. 그죠? 요런 거.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서비스업 PMI 발표됩니다. 그죠? 비제조업 PMI라 돼 있네요. 요거 발표되니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 정말 중요하겠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요일 고용지표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됩니다. 여기 시가총액 제법 큰 AI 종목으로 분류가 되죠. 요게 브로드컴입니다. 그죠? 브로드컴 실적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것들이 이번 주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브로드컴 실적이 뭐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금요일 날 오늘이나 뭐 아니면 수요일 이렇게 발표가 되는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들하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채권은 당장 이 자리를 깨면서 막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기는 좀 일단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평상시 뭐 드리던 이야기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유로화인데요. 유로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라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4월 29일 화요일 날의 시가, 지금 보시는 거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4월 29일 화요일 날의 시가, 이 자리를 돌파한착을 하면은 이 전고점까지 열리는 거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4월 29일 화요일 날의 시가, 이 자리를 넘어서면은 사실상 목표치는 좀 더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모습은 지금 유로화가 천천히 계속해서 이렇게 5일선 타면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추가로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4월 29일 화요일 날에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진 못했는데 분위기상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달러의 레벨 다운이 또 약간 좀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리, 국제유가, 골드 뭐 이렇게 원자재들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일제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때문인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보면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모양 봐도 이게 물론 아직 이제 오늘 밤 마감이 된 건 아닌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여기 이 자리 붕괴되면은 이 자리 붕괴돼서 4월 28일 날 종가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이 달러 인덱스 차트로는 4월 28일 이날의 종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종가를 붕괴시키면은 아래쪽으로 좀 목표치가 많이 열리는 것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이 외환 시장이 조금 중요한 자리이네요. 기술적으로. 요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직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이 원자재들이 벌써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걸 보면은 이 달러 약세가 달러의 또 레벨 다운이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자리에서 레벨 다운 되면은 목표치가 제법 많이 아래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죠? 달러가 크게 레벨 다운 되려고 한다. 요런 거 일단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좀 대충 봤고요. 한국으로 좀 넘어와서 보자면은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 증시가 어쨌든 요즘 강하거든요.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달러 약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받는 것 같아요. 달러 약세.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뭐 환율 말고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건 그겁니다. 원화 강세. 지금 원달러 환율 보고 계신데 원화 강세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는 게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국 증시가 좀 구조적으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조적으로 강한데 코스피는 지난주에 해먹었고요. 이제 코스닥의 차례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죠. 그죠? 코스닥의 볕들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시가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206.7이네요. 선물지수 기준으로. 근데 일단 7.9니까 살짝 넘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 넘어가갖고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사실상 여기 있는 이 자리는 지난 저항은 돌파 한착을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상승 목표치는 여기 위에까지 열렸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5%, 6% 정도 코스닥은 상승 목표치가 좀 더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 딱 그거라고요. 지금이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고 시장 분위기가 그래 나쁘진 않으니까 코스닥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비싼 지금까지 많이 해먹은 코스피는 좀 팔아치우고 한동안 좀 소외됐던 코스닥으로 드디어 돈이 좀 들어오는 순환매 그런 게 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좀 온다. 코스닥에 좀 상승 목표치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코스닥에서 사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사실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잖아요. 에코프로 친구들이잖아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친구들이 사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친구들을 띄워서 막 코스닥을 막 이끌고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들,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를 하여튼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를 이용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상승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2차전지는 지금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물론 2차전지도 이번에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좀 또 만드는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요.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인데 이제 여기 이 자리를 일단 이 4월 3일 목요일에 시가 87,000원이네요. 87,000원이 일단 87,000원을 여기서 한번 지지했고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으니까 87,000원을 지지는 하고 있으니까 이 87,000원 지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87,000원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버틸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 바닥 확인은 굉장히 아직도 먼 이야기인 거고요. 아직도 몇 달 걸리고요. 이런 게 바닥 확인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잘 올라가더라도 얘네는 기껏해야 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코스닥이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와 관련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친구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코스피는 그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했죠, 그죠? 지난주에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조정이 좀 나타나는 거고, 당분간 상승 탄력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으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오르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보시면 슬슬 이 위쪽에 있는 저항선을, 위쪽에 있는 이 추세적 저항선을 슬슬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니죠. 아직 이걸 넘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돌파 한착했다라 볼 수는 없는데 돌파 한착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57,500원 이런 자리는 좀 돌파 한착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조금 좀 어떤 반등이나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저항 추세선을 돌파 한착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움직이면 다른 종목들은 좀 돈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순환매가 좀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뭐 지금까지 뭐 한동안 좋던 뭐 방산주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움직임이 이제 서운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아직은 시동도 안 걸린 상태입니다. 요런 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쭉 살펴봤고요. 그 다른 나라 증시들 어쨌든 계속 좀 흐름이 좀 답답합니다, 그죠? 중국 증시, 중국 상해종합 답답한 그런 흐름들, 뭐 전반적으로 다 뭐 답답합니다 지금. 뭐 일본 증시도 이렇게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고, 그 유럽 증시도 이렇게 좀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좀 된 그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도 그죠,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 코스피가 좀 답답한 그런 구간이고, 이렇게 아직까지 그죠, 이 주요 좀 잘 나가던 친구들이 좀 잘 못 나가니까 상승 탄력 둔화되니까 코스닥 이런 친구에도 볕이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 레벨업을 했다가 다시 좀 내려왔네요. 좀 애매한 움직임이나 여전히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졌죠. 다시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거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좀 분위기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좋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다시 이 자리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존에 잘 나가던 친구들이 요즘 찔찔찔찔 이렇게 좀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시장 분위기가 막 그렇게 얼어붙은 건 아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와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쉬고 수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